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적폐청산 그 수사를 보고 그 재판 결과를 거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말 상대 정적 죽이기라든지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당시에 양승태 대법관의 어떤 사법부에 대해서 거의 진짜 멸문지화를 시키다시피 모든 판사들을 다 수사를 했었고 다 재판을 갔었었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부분 무죄가 나왔어요. 대부분. 정말 그 정도의 적폐청산 수사까지 돼버린다고 한다면 사법 시스템을 어느 정도 훼손하는 것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내란과 관련한 수사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무분별하고 기준 없는 확대되는 수사를 통해서 그냥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적폐청산 시즌2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피로감으로 인해서 저는 정권교체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했는데 당일에 이제 바로 3대 특검을 조은성, 민중기, 이명헌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야권은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인데 이 3대 특검의 면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고를 하고 있었었죠. 내란 특검과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 그다음에 이제 최혜병 특검. 이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는 야당 시절부터 꾸준하게 하기를 시도했었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의 어떤 변에서 이 최혜병 특검과의 어떤 그 통과 가능성을 비췄고 그렇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은 저는 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좀 시행이 되나 했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말 그 당시에 VIP의 경로 그 VIP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뜻하는 것인지, 정말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수사가 방해가 된 것인지,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정말 그 안에서 직권남용의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가치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안보이거든요. 그 안보의 가장 밑선에서 그다음에 정말 밀알갱이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장병들이란 말이에요. 그 장병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이른 다음에 어떤 조치에 대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는 건 저는 안보를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명현 특검이 지금 임명이 되었죠. 근데 어제 뉴스였나요? 그제 뉴스 굉장히 좀 부적절한 뉴스가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중영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인. 하여튼 그 변호인. 그 변호인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김 변호사님인데 그분을 이명현 특검보가 3시간을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러면서 나온 말이 특검보를 제안을 했다.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공정성? 어찌 보면 지금의 이제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시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 사건의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사자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분에게 특검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의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다는 것은 이 수사의 결과가 정해져 있네. 네, 이 수사의 결과가 굉장히 편파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지금 예단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특검이 정말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김 변호사 측에서는, 그러면 임성근 장군의 어떤, 입장도 똑같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꼭 들어보길 바란다. 저는 김 변호사님이 오히려 대처를 잘한 거라고 보여요. 이제 특검보는, 제안은 고사하시고, 당연히 그건 받아들이면 더 이상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피의자의 변호인이에요. 근데 특검 수사가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보고 변호인 측 아니면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관련 사건의 변호인이잖아요. 근데 와서 수사를 해라? 물론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 그 경우 이제 이 사람은 그분은 되게 좋은 거죠. 피의자는. 그렇죠. 내 변호인이 특검 보러 가네. 나는 이제 그럼요. 끝났네. 아니 이건 공적인 권력인 수사권을 이용해서 사적 해결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래서 이명현 특검이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입장을 내놓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이 특검을 통해서 진실규명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이 특검을 통해서 어느 뭐 정파적인 입장에 따른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건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특검이 시작도 하기 전에 오히려 좀 부적절하고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많이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내란 특검이라든지 지금 뭐 특히나 김건희 특검, 예. 김건희 특검은 뭐 지금 내부 이제 조사 사항이 16개 정도 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판사 출신이 이제 민중기 지금 특검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양적으로 많은 부분 수사가 돼야 될 부분인데, 판사 출신이 이런 부분들을 수사를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뭐 공소 유지까지 생각을 해서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저는 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사실상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거는 많은 부분이 수사가 이미 진행이 된 상태니까요.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할 게 거의 없죠. 실상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관련 공범자들은 대법원까지 확정이 거의 다 아직까요? 안 됐나요? 제가 2심까지는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근데 거의 뭐 주범이라고 하는 권오수 현 도이치모터스 회장 같은 경우도 집행유예였거든요. 아마 그 형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걸 어떤 뭐 수사팀에서 아니면 검찰에서 이것을 너무 직무유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외적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나머지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나 그렇지, 명품 백과 관련한 것들은 이미 드러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나 건진법사와 관련한 어떤 뭐 휴대폰이 이미 포렌식이 돼서 문자가 지금 뭐 일부 언론에 다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거의 수사 기간을 꽉꽉 채워가지고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내란 관련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뭐 그 시기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금은 의문은 있어요. 꼭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관련자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듯이 뭐 제2의 제3의 내란 세력을 뿌리뽑겠다고 했었으니까 외환죄가 들어가 있죠. 네. 근데 뭐 그 외환 유치를 할 것으로 보였냐 아니냐 그건 뭐 이제 국방부라든지 이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제2의 그 당시에 내란을 동조했거나 아니면 모의를 하는데 가담한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밝혀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은 맞죠. 네, 그렇지만은 저는 이 수사가 너무 기준 없이 확장이 될 거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는 내란은 굉장히 정치적 프레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국민의힘을 보고 전부 다 내란 세력이다, 내란 동조 세력이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것은 조희대 대법관이 5월 2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의 어떤 파기환송심을 했었을 때 내란 동조 세력이라 했단 말이에요. 대법원장을. 그리고 그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한 10명의 대법관들을 전부 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란죄에 대해 내란 특검과 관련한 수사들이 그러한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는 내란 동조 세력까지 확장되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러한 분명한 가이드라인, 우리가 정치적인 주장이라든 정치적 프레임은 당연히 정치권에서 가능하죠. 다만 우리가 형법상 내란죄라는 것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와 어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빙이 되지 않는 한은 조금 내란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범위가 너무 확대돼서는 안 된다. 표현이 과해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네. 박원순 사건에서 그때 민주당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럼 강간 동조범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얼마나 발끈하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냐. 똑같은 거예요. 내란 동조범? 그거 사실 명예훼손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어떤 상대의 정치 세력에게 내란 동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조금 좀 삼가해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을 뭐로 치렀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얘기를 하는 게 엊그저께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만은 그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일성이 그거였잖아요. 내란의 완전 종식과 국정 안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의 완전 종식이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내란의 완전 종식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까지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이제 집권을 했으니까 내란 종식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집권을 통해서 마련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재판으로서 끝나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아니면 수사의 권한을 정말 얼마만큼 확장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적폐청산, 그 수사를 보고 그 재판 결과를 거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에도 보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말 상대 정적 죽이기라든지,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당시에 양승태 대법관의 어떤 사법부에 대해서 거의 진짜 멸문지화를 시키다시피 모든 판사들을 다 수사를 했었고 다 재판을 갔었었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부분 무죄가 나왔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수사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정말 그 정도의 적폐청산 수사까지 돼버린다고 한다면 거의 사법 시스템을 어느 정도 훼손하는 것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내란과 관련한 수사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무분별하고 어떤 기준 없는 확대되는 수사를 통해서 그냥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적폐청산 시즌2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피로감으로 인해서 저는 정권교체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내란 특검법의 이제 수사 대상의 마지막 조항에 기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 할 수 있게 됐다 보니 그냥 죄다 정말 조희대 대법관도 갑자기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칼바람 시작됐다.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질 않길 바란다라는 우려를 이제 표했습니다.